네이버 블로그 일 방문자 수 5천 명 넘었는데 때려치울까? 초반에는 2포스팅 하다가 이제는 막판 이제 2달 정도는 3포스팅 정도를 평균적으로 진행을 했어요.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. 예전과 좀 다른 부분들이 로직이 바뀐 부분은 기존의 오래된 블로그 못지않게 신규 블로그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좀 의지가 보인 부분은 있어요.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제 블로그도 오래된 블로그가 아니에요.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된 블로그, 즉 생성일자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글을 써 놓은 글까지 유리한 부분은 사실이에요. 고인물이라고 하는데 고인물 블로그도 유리할 수밖에 없죠. 이런 부분들과의 이제 현실로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겠죠. 저 역시도 이제 오래된 블로그는 아니고 또 블로그를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한 IT 인플루언스를 받은 지가 2년 정도 됐긴 했는데 이제 블로그 말고 여러 마케팅을 한 지는 좀 됐지만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됐죠. 그래서 중간에 다시 한번 멈췄던 것도 있었고요.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방문자 수가 이 정도에서 변, 변동폭이 좀 있더라고요. 가두리, 가두리 양식이라고 하죠. 이제 가두리란 표현을 좀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여기 썼고 고인물 블로그라고도 좀 썼는데 저는 뭐 아주 오래된 블로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주 신생 블로그도 아니니까 대신 이제 블로그 관련된 부분을 좀 분석을 많이 했고 관련 업체나 이런 마케팅 관련된 일을 했었고 다양하게 여러 자료들을 좀 공부도 하고 분석을 했던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블로그를 갖고 운영을 이제 본업으로 했죠. 어떻게 보면 3개월 정도는 진짜 본격적으로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그에 비해서 성과는 좀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죠. 뭐 이유 얘기해 볼게요. 5천 명 방문자를 찍었으면 뭐 그 월 급여 이상은 나오는 거 아니야? 저도 이제 그 정도를 생각하고 사실 이제 이걸 목표로 했고요. 그 정도의 방문자 수까지 목표는 이루었죠, 거의. 현재는 이제 5천 명 되지 않아요. 점점 좀 떨어져서 지금 4천 명에서 5천 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분석을 해볼게요. 이제 시랭크 로직은 한 분야를 오랫동안 써놓은 블로그, 전문성, 이런 부분들, 글수가 뭐 몇천 개가 되는 블로그들도 있잖아요. 제 같은 경우는 약 글수가 700 한 중후반쯤 되는데 몇천 개 되는 블로그와의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겠죠. 네이버에서 이제 신생 블로그나 새롭게 만들어진 블로그에서 경쟁할 수 있게 만들겠다. 그러니까 고인물, 흔히 말해서 이제 이런 오래된 블로그들과 상위 노출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 로직을 적용했어요. 실질적으로 이제 쉐로 시간이라든지 가독성, 이미지 퀄리티, 뭐 영상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.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도 물론 점수가 반영되겠지만 오래되지 않은 블로그조차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죠. 1회 포스팅 수, 뭐 어떤 블로그는 하루에 5포스팅 이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어떤 블로그는 최소 3, 저도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3개의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. 디지털 노가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말인 것 같아요. 이게 글 퀄리티, 즉 질까지 같이 또 적용했을 때 이제 다이로직을 적용받는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신생 블로그 얼마 되지 않은 블로그가 이런 부분을 공부했다 해도 오래된 블로그 그런 뭐 실질적 경험을 했던 노하우를 쌓은 블로그의 경쟁에서 사실 쉬운 건 아니죠. 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진입을 했을 때 그래도 경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. 그렇다면은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?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핵심은 경험치예요, 경험치. 후기성. 뭐 리뷰도 마찬가지겠죠. 실질적인 사진을 찍고 실사 사진이죠. 영상 촬영까지 넣었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죠. 저 오래된 블로그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더 있다는 부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블로그들과는 이제 경쟁이 충분히 하고 이제 나만의 황금 키워드 찾았을 때 상위 노출되는 글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겠죠. 결국은 어쨌든 키워드 싸움이다. 황금 키워드라고 하잖아요. 황금 키워드 관련해서 뭐 인기 없는 애매한 키워드부터 이제 짜는 것도 맞죠. 뭐 황금 키워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기가 없는 최소 몇백 단위 이상은 되는 거, 애매한 키워드를 쌓아 올려가는 거, 약간 구석이죠. 구석에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예, 했을 때 오랫동안 내 글이 상위 노출되고 유입수를 계속 늘려가면서 쌓아갈 수 있다. 블로그 지수도 같이 이제 쌓아가는 거죠. 대신 이제 센 키워드, 인기 키워드, 예를 들면 아이폰이라든지 하여튼 애플 쪽에 나오는 상품, 저는 IT 쪽이니까 그런 쪽이라 뭐 갤럭시, 삼성 브랜드 있는 이런 센 키워드들, 또 단가도 센 거죠. 키워드 단가도 세고 뭐 원고 협찬 같은 경우를 받았을 때도 이제 센 키워드들은 최신 키워드를 써야 돼요. 최신 상품 키워드. 대신 문제가 뭐냐면 금방 밀려요.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고인물 블로그나 좀 오래된 파워 있는 블로그들이
그걸 모를 리가 없죠. 그러니까 빠르게 발견해서 선포지팅을 해도 휘발성이 높아요. 밀리는 속도가 높다는 거죠. 제블루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2, 3년 된 글 쓴 지는 이런 휘발성이 좀 빠르게 오더라고요.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실사 사진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어요. 실사 사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제 정보성 글 위주로 쓰다 보니까 나열식 글이 많았죠. 후기성 글을 쓰기보다는 뭐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 좀 밀리는 속도가 빠르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부 키워드를 공략을 했어요. 세부 키워드를 공략한다는 거는 또 황금 키워드는 더없이 좋은데 황금 키워드가 아닌 은이라고 할까요? 은, 동, 뭐 황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키워드를 찾아서 쌓아가야죠. 사진 퀄리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. 이 사진 퀄리티는 뭐 그 이유가 뭐냐, 뭐 사진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지만 AI가 다 분석을 합니다. 실질적으로 이제 그 메타 값이라고 하죠. 사진마다 있는 고유 값을 보고 분석하고 사진 용량이라든지 퀄리티를 보고 판단을 하고 이제 점수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. 이건 뭐 제가 뭐 관계자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, 네,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. 리뷰성 글인지 정보성 글인지를 일단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, 네, 내가 만약에 한다면 후기성 글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정보성 글은 만약 쓴다면은 스펙 나열식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비교나 장단점 취합. 결국엔 이것도 시간이죠. 이제 만약에 뭐 아이폰을 한다면 이전 모델과 새로운 모델 같은 경우를 뭐 구분을 한다면은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그걸 뭐 도표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.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할 거냐, 질에 승부할 거냐, 양과 질, 블로그 양과 질을 둘 다 하고 싶다 하면은 더 많은 시간을 좀 갈아 넣어야 되겠죠.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. 카피라이팅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죠, 사실은.